이 죽음의 계곡에서 1인 사업가의 90%가 포기하고 폐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거를 견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한 7개월 전쯤에 회사를 퇴사를 해서 지금 이제 AI, 자동화, 그리고 이런 시스템 빌더로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AI 시대에 좀 어떻게 돈을 벌고 수익화를 하고, 약간 수익화도 뭐 딸깍 수익화, 뭐 가볍게 쉽게 수익화하고 이런 방법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런 방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전혀 안 될 만한 내용들일 거고요. 그보다는 뭔가 이 수익화라는 것의 본질을 봤을 때 결국 고객에게 신뢰를 주거나 가치를 주고 그것에 대한 교환으로서 내가 수익을 얻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실제로 겪었던 어떤 경험들을 해서 이 수익이 만들어지고 했는지 그 과정들을 자세히 한번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그전에 요즘 약간 주제랑 좀 벗어날 수 있긴 한데 한번 좀 공유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이거를 먼저 같이 좀 약간 시간이 조금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유는 자살로 종말할 것이다. 맞아. 무슨 기후 위기 이런 게 아니라 자살로 종말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게 근데 FCF 소설이 아니라 AI 시대가 오면서 제가 얼마 전에 딱 그 문구 하나를 봤어요. AI로 대량 해고가 되면 결국은 그냥 존재하는 것 외에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몇십억 인구 대부분일 텐데 그러니까. 그럼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 근데 그때 제가 딱 그 문구가 우리는 존재하는 걸로 가치가 있다. 이게 우리 충만주의잖아. 그쵸. 근데 목적주의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 외에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무가치가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은 되게 극단적인 선택들을 할 것이다. 많이 하겠죠.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글이었는데 하여튼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음. 존재하는 것만으로 안 돼? 이 반항을 해야 우리는 생존을 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그 건방진 바이브로 하잖아요. AI가 오는 것도 달라졌다니까요. 일름 이거야. 그래 기계들아 노동해라. 노동해서 나한테 갖다 바쳐라. 나는 내 존재 자체를 내 삶을 즐길 테니. 그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무섭네요. 갑자기 철학적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류는 자살로 멸망할 것이다. 아니면 그 매트릭스가 좋은 비유했죠. 다 기계들이 우리를 그쵸. 그냥 연료로 쓰겠죠. 이게 제가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한 분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스터디 코드로 유명했던, 그리고 지금은 라이프 코드라는 그 이제 그런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CEO 조나모 대표님의 이야기이고요. 이게 정말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과도 굉장히 많이 일치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공유를 하고 싶었고, 결국 AI 시대에서 우리가 좀 생존하기 위한 뭔가 이게 큰 전환점이 될 텐데 이미 전환점을 우리가 겪고 있고, 여기서 생존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 관점을 굉장히 좀 잘 드러내 주는 영상이어서 한번 좀 공유를 해 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결국 매트릭스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 AI 뭐 로봇을 위한 연료로 쓰일 거다. 이거에 대한 또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By 2030, almost 80% of people had lost their jobs. They had no money, no purpose, but they had a lot of time on their hands. The less people actually did physical work, the more they wanted to appear as if they did. What if we could use the energy of humans to power the machines that took away their jobs?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AI를 만들어서 이런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제 다른 AI 업계 이제 CEO들이나 이런 이제 사람들을 보여주면 그 AI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나중에 AI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시간은 많고 이제 시간은 다들 많아지는데 돈이 없어지고, 그리고 에너지만 넘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뭘 할 것이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실직하여 돈도 없고 목적도 없지만 시간이 많아서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덜 할수록 그들은 더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싶어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몸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몸짱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런 정말 부를 가지고 있는 AI 업계의 CEO들은 이렇게 몸이 좋지 않고 굉장히 살이 많이 찌고 이런 모습들을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게 마치 약간 아까 이야기했던 기계에게 우리가 일자리를 기계와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그 기계와 AI를 위한 연료를 만드는 인간은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운동을 해 가지고 몸이 좋아지게 하는 욕구를 이용하고 이 생산된 에너지들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AI와 기계, 로봇들을 돌리는 이런 그 미래를 약간 좀 풍자하는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이런 내용들을 담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지금 정말 주변에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보이지만 정말 좀 다들 많이 어려워하는 시기입니다. 어려워하는 시기고 정말 좀 힘든 시기. 예, 특히나 뭔가 안정화되고 이러기 전까지는 이런 과도기적인 이런 시기들이 다들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런 위기들을 쳐나가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들 하겠죠. 근데 뭐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얘기를 하려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퇴사를 하고 이제 7개월간 어떤 식으로 지금 생존을 하려고 해 왔고 그중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어떤 실패와 어떤 성과들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이렇게 좀 네 한번 보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경험과 제가 생각했던 것들 뭐 스레드에 제 생각들을 막 이렇게 적어 두는데 그거를 좀 적어 둔 것입니다. 여기 뭐 월 1,000만 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저는 월 1,000만 원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무시를 해 주시고요. 기술과 수익, 기술과 수익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기술이 어떤 수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 제가 어떻게 이제 한 푼도 못 받고 이제 일을 하다가 나름대로의 어떤 J커브를 그리면서 쪼끔 약간 안정화 단계로 가려는 그런 이제 수준인데 그거를 이제 다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업을 생각했던 거는 재작년 7월 이었습니다. 재작년 7월 이고 그러면 지금 한 1년 8 개월, 1년 7-8 개월 정도 지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회사를 원래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를 다니는 동안 제가 이랬습니다. 28 살부터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로 이제 근무를 했고 한 8년 차쯤 되었죠. 8년 차쯤 되었고 이거를 하면서 엑셀 데이터 정리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평가를 해도 뭐 설비 데이터도 다 엑셀로 나오니까. 근데 저는 반복적인 단순 업무를 하는 것들이 너무 싫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계속 자동화하려는 이런 시도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경력은 한 7-8년 정도 된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그 업무 자동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이 엑셀만으로 딥러닝을 약간 구현해 가지고 그걸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뭐 회귀 분석 같은 것도 완전 로우 수준으로 엑셀로 제가 다 구현을 한 거죠. 그 구현을 해 가지고 막 돌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 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막 궁금해 가지고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제 일을 효율적으로 본질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혼자 따로 주말에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이제 업무에 적용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7-8년 동안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퇴사 후 9 개월이 아니고 재작년에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9 개월 동안 이제 사업을 계속 병행을 하려고 했는데 퇴사 후가 아니고 퇴사 전이죠. 9 개월 동안 뭔가 이제 고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막 하려고 했는데 돈을 못 벌었어요. 실제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통장 잔고 영원 이런 거 아닙니다. 약간 방금 막 만들어진 거여 가지고 좀 오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어떤 좀 시행착오를 겪었냐. 먼저 1인 사업가분들이 굉장히 바쁘죠. 물론 이제 다른 대표님들도 다들 바쁘시지만 1인 사업가분들 혼자서 이제 어 다 하려니까 굉장히 이제 바쁜데, 수강생이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고객들이 있잖아요. 이 고객들한테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많이 있잖아요. 그 업무를 없애기 위해서 AI 고객 응대 챗봇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도 제가 바이브 코딩을 되게 많이 했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션 메이크를 하기 전에는 바이브 코딩을 맨 먼저 했었습니다.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RAG, 레그라고 하죠. 그 레그 기술을 막 코딩으로 구현해서 막 뭐 네이버 카페 내용들 크롤링 해 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막 만들고 막 엄청 뭐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했는데 만들었어요. AI를 사용하면 우리가 지금 시대에 뭐든 만들 수는 있잖아요.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만들더라도 작동이 안 합니다. 작동이 안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얘가 고객 응대 챗봇으로서 작동을 하려면 실제로 이 대표의 일을 줄여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대표의 일을 줄여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고객들은 이런 AI 챗봇에게 물어보기보다는 내가 돈을 냈는데 여기 챗봇에 물어봐야 돼? 아니 나 대표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어서 돈을 낸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챗봇을 아무리 만들어서 쓰라고 해도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사용을 잘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케이스별로 다른데, 뭐 대기업들은 실제로 잘 쓰고 있죠. 대기업들 뭐 노션이나 뭐 줌 이런 데도 뭔가 챗봇 같은 걸 잘 쓰기도 하고, 거기는 아예 이메일로 문의를 넣으면 AI가 이메일을 보내 가지고 답장이 오고 막 그렇죠. 그래서 대표를 대신하는 역할로서 AI 챗봇은 사실 적합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음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합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좀 잘 봐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비즈니스 컨설팅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그 비즈니스 컨설팅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들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객이 이제 문의를 해요. 뭐 크몽이나 숨고 막 이런 플랫폼이나 아니면 아름아름해서 이 개발자나 AI 개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요청을 하겠죠. 저 이런 거 필요해요. 이런 챗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이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 챗봇이 필요하군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만들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비용을 받고 납품을 하겠죠. 납품을 할 텐데, 실제로 그렇게 돈 들여서 만든 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또 이제 굉장히 바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밑에 직원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고 항상 문제들이 막 터져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이런 대표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는 이제 와중에도 뭔가 콘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아이디어들을 잘 적어 두거나, 혹은 일정 관리 같은 거를 내가 누락하는 것 없이 잘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정신없고 바쁘니까 '아 나 이거 음성 기록을 자동화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또 한창 많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구현을 했는데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음성을 기록하는 것도 이런 대표에게는 굉장히 과부하로 다가옵니다. 애초에 그냥 뭐 기록하거나 이제 할 게 있으면 그냥 핸드폰 열어 가지고 어플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하면 되는 일인데, 그것도 이제 바빠 가지고 못하는 그런 분들이면 음성 어플을 켜서 뭐 그 녹음 버튼을 누르고 녹음을 끄고 이럴 정신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고객이 나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실제로 구현해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 어떤 게 제대로 작동하고 어떤 게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고객이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가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이것도 이제 너무 좀 길어져서 설명이 이런 또 시행착오가 있고 또 이제 같은 맥락인데 대표의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쭉 그때그때가 아니고 이렇게 대면으로 인터뷰를 해 가지고 집필, 책 실제로 단행본 이런 것들을 집필을 해서 AI로 집필을 해서 그거를 발행하려는 이런 사업도 제가 시도를 해 봤는데 결국에는 안 됐습니다. 앞에 두 개는 제가 구현을 다 했는데 작동을 안 한 거고 얘는 구현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책을 낸다라는 게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뭐 해 가지고 내는 거는 쉬운데 그게 아니라 출판사를 껴서 그 출판사와 제대로 소통해서 하는 것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완전 전문가 영역이어서 왜냐면 이거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고객이 한 명이 아니에요. 출판사도 사실 고객입니다. 일종의 고객 같은 목소리를 내요. 저자가 있고 출판사가 있고 이 사이에서도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 껴서 여기저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AI 이거는 이제 책을 실제로 만드는 것도 잘 안 됐던 거죠. 결국에는 이 마케팅과 세일즈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이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수익화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이거 외주를 받거나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초반에는 실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일단 첫 번째 허들 자체가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만드는 것도 뭐 AI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시대가 되었다지만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남들이 쓰는 걸 만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구현하는 것도 어렵고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디버깅을 하거나 그런 유지 보수를 하는 것도 또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실제로 고객이 사용 가능할까? 아까 이제 제가 구현을 다 했는데도 실제 고객들이 사용을 못 했죠. 고객이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고객이 사용을 해서 뭔가 효과를 볼 텐데 그 효과가 실제로 측정이 되는지까지 이제 볼 수 있으면 이거는 정말 좀 베스트인데 이거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측정 가능하다라는 게 뭐냐면 제가 5월 달에 시스템을 넣고 CRM은 재구매율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5월 달부터 재구매율이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를 보고 '아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구나.' 이거를 측정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시스템 좋은 자동화예요. 네.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기는 쪼끔 어렵긴 하고 저는 결국엔 고객이 지속 가능하게 써야 되고 지속 가능하게 고객이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객도 이걸 쓰면서 편리하고 뭔가 효용이 있어야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비즈니스 컨설팅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뭐 스레드든 어디든 여러 군데 보면 뭐 바이브 코딩이다 해 가지고 막 이 기술을 구현하는 거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기술을 구현하는 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고 그거를 운영하고 뭐 하고 실제로 고객에게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이거는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좀 제대로 잡혀 있어야 이거를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 일시적인 수익이든 아니면 뭐 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비즈니스적인 게 오히려 좀 중요할 수 있다. 마케팅 세일즈 관점 그리고 기술력은 엄청난 기술력이 아니어도 이 관점이 있으면 오히려 수익화를 하거나 고객의 진짜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어 박정영 대표님 아니 지금 이쪽 업계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 중 한 분이신데 네. 박정영 대표님 정말 박정영 대표님 대단하신 분이시죠. 제가 이제 그것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크게 보면 제가 지금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대행을 해서 대행사로서 그러니까 뭐 솔루션을 만들어 주고 이런 쪽으로 수익화하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박정용 대표님처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만의 도메인이 있잖아요.
학원이면 학원, 뭐 한의원이면 한의원, 이런 나만의 도메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도메인의 문제를, 그러니까 AI나 뭐 자동화를 이용해서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그걸로 어떤 매출이나 수익을 올리거나 여러 가지 좀 효과를 본다. 뭐 시간을 줄여주거나 이런 효과성을 확실하게 봤다 하면 그거를 이제 유사업종이나 동일 업종에다가 이제 판매를 하는,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그 방식입니다. 가장 좋은 방식이고, 이거가 되려면 근데 중요한 게 본인이 스스로 트래픽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신만의 도메인, 뭐 학원이나 한의원, 이런 자신만의 도메인에서 내가 쌓아온 게 있고, 쌓아온 게 있는 상태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이거를 판매하는 거는 정말로 좋은 거고요. 근데 반면에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그렇게 활용할 수 없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해서 내 사업을 하겠다, 이러는 경우에는 사실 저 방식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도메인을 7-8년, 10몇 년 이렇게 쌓아온 사람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상대가 되지 않아요. 제가 막 이제 회사 퇴사한 다음에 뭐 무슨 도메인 하나 잡아 가지고 니치 시장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그 짧은 시간을 믿지 않아요. 엄청난 걸 보여주는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 다른 사람의 것을 대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고, 현금 흐름을 만든 상태에서 나의 도메인을 딱 잡아서 몇 년이고 계속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콘텐츠로 나를 알리고,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이제 뒤쪽에서 나오는 내용이어서 먼저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결국에는 고객들은 자신의 불편함은 알아요. 고객들이 자신의 불편은 알고 있지만 그 불편이 어느 문제에서 기인하는지, 그러니까 문제 자체도 사실 대부분 모릅니다. 왜냐면 고객들도 자신의 사업에서 전문가지 자신의 진짜 문제를 들여다보는 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닌 거죠.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스스로의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책도 잘 모르는 거고, 해결책을 잘 모르니까 대부분 '이런 AI를 쓰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심과 그런 좀 오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 주시면 되세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나 이런 거 좀 불편해요. 이런 거 해결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초보 이런 AI 자동화 이 사업을 하시는 초보이신 분들도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진짜 내 문제인가?' 이러고 있죠. 그래서 진짜 비즈니스는 이런 자동화나 AI 사업을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내가 대행으로 해결을 해 주겠다 하면 비즈니스 컨설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경험이나, 근데 또 이제 경험이 없잖아요.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는 것도 이제 뒤쪽에서 다룹니다. 제가 이제 밟았던 그런 방식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저도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전혀 뭐 사업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마케팅도 모르고 이랬는데 어떻게 좀 해결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고객은 자신의 불편만 알 뿐 진짜 문제와 해결책을 모르죠.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수익화에 대한 결국 신뢰를 주거나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에 대한 좀 인식을 알고 있어야 고객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AI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고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빠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보통 우리가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 AI가 뭔가, 그렇죠, 딸깍해서 뭔가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했을 때 대부분 잘 되지 않아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면 AI를 제대로 쓴다는 거는 결국 고객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크게 보면 시간이 없는 거 그리고 돈이 없는 거 두 가지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의 이걸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쓰는데 보통 이제 내가 이미 안 하고 있는 것들 이것도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제가 뭐 예를 들어 회사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요구사항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효율화시키는 쪽보다는 기존에 안 하고 있던 거를 AI를 통해서 새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이 없는 와중에도 AI를 통해서 이 기존에 못하던 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접근하는 겁니다. 어떤 순서로 되어야 되냐면 이미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미 하고 있는 업무들의 리스트 중에서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서 효율화를 시키고 이거를 효율화시키고 나면 이 대표님이 일시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기존에 이렇게 하던 거가 몇 개가 빠지니까 일시적으로 여유가 생겨요. 일시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의 특징이 여유가 생긴 만큼 일을 더 추가를 해요. 여유가 생긴 만큼 다음 우선순위의 일들을 껴넣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여유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기존에 안 하던 일을 그때 같이 기획해서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이 순서로 가야 됩니다. 바쁜 대표님들은 여유가 있으신 대표님들은 보통 의뢰를 맡기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AI나 자동화 이거를 배워서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교육을 시키는 이런 강의나 아니면 컨설팅, 과외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치를 전달을 해 드려야 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대행업에서는 속이 엄청나게 바쁘고 엄청나게 바쁜 와중에 새로운 못하던 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못하던 거를 사실상 하려면 대행사에서 다 할 수는 없고 반드시 같이 기획을 해서 정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또 계속 바쁘니까 같이 기획할 시간을 아예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무조건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 중에서 효율화를 시키거나 제거할 일들을 찾아내서 그걸 제거해서 시간 확보를 시키는 게 1 순위고요. 시간 확보가 되면 다른 일이 치고 들어오기 전에 나랑 돈 버는 기획을 추가적으로 하자 혹은 후순위의 일을 추가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힘들다. 어 이미 있는 것, 이미 하고 있는 것 왜냐면 이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거는 우선순위가 낮은 일들이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우선순위가 낮은 일들을 먼저 하려다 보니까 시간은 없는데 새로운 일을 기획할 수가 없죠. 그게 항상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어떤 기술적인 병목이란 게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화 같은 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웠잖아요.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자 실제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병목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술적 병목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것이 병목이냐? 고객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병목이 되었다. 고객의 맥락을 파악한다는 건 이제 대행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뭐 한의원을 한다거나 학원의 일들을 내가 시스템을 만들고 자동화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업무들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어떤 일들이 있고 어디가 병목인지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고객의 맥락을 이해한다라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이제 마케팅적으로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 고객의 인생과 삶까지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이 고객을 보통은 누구나 다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이 인생이라는 스테이지에 나를 올려놓고 다들 살잖아요. 근데 마케팅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고객을 이 인생이란 스테이지에 올려놓고 이 고객을 굉장히 깊게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어 병원 대표원장님을 이렇게 상대하시는 그런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먼저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굉장히 좀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하겠죠. 얼마나 이제 의대 다니고 하면서 얼마나 좀 청춘을 공부에 바치고 무엇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희생하고 막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해 왔는지 그런 인생의 삶의 결부터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준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더 좀 이제 깊게 하기에 좋고 꼭 그 수준이 아니더라도 이 비즈니스에 대한 맥락 그거를 이제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맥락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저는 MBTI가 I여 가지고 소심해 가지고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좀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려요.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제가 완전 회사를 다니는 7-8년 동안 완전히 아웃사이더였어요. 아웃사이더였던 게 저는 회사를 잘 안정적으로 다니는 사람들하고 결이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보통 회사를 안정적으로 잘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안정적인 상황에 만족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보람을 찾고 가족들 뭐 자식을 키우고 이런 데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업무를 계속 효율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이거를 효율화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거에 엄청 저는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반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죠. 다른 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잘 굴러가고 있는데 뭘 자꾸 하려고 하냐. 하지 마라." 모두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완전 아웃사이더로 그렇게 7-8 년을 버티면서 스스로 되게 나는 사회성도 없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지냈던 거예요. 근데 퇴사를 하고 사업가분들 대표님들을 만나고 하니까 오히려 저랑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하고는 말이 전혀 안 통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저도 I거든요. I인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내가 I고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이런 거랑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고객의 문제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고객을 만나서 이 고객들의 문제를 내가 얼마나 깊게 공감하고 그거를 해결해 주고자 헌신하는지 이게 사실 훨씬 좀 중요한 거고 이게 의사소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막 그냥 농담 따먹기 하고 뭐 잡담하고 이런 게 의사소통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몰랐죠, 회사 다니는 동안에는.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함께 하는가도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어디서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근데 또 어딜 가면 굉장히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나이스한 사람이고 능력 있고 뛰어나고 막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의사소통의 중요성 그게 이제 좀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고객의 맥락을 잘 파악하고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나 자신을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인에 대한 이해는 나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스레드나 이런 것들을 종종 만약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철학적인 얘기, 심리, 뭐 감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AI 시대가 되고 AI 자동화 이런 시대가 될수록 기술의 중요성보다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과 심리와 감정 그리고 의사소통 이런 역량의 중요성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과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직이라는 거는 뭐 어느 학과를 나왔고 뭐 취업을 어디를 했고 뭐 졸업증이 뭐고 자격증이 뭐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보통 직업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직이고 업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외부에다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이것에 대한 것이 업입니다. 제가 무슨 수익화 얘기를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뭐 갑자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수익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나 간과되고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다들 이거를 하면 돈이 된다, 저거를 하면 돈이 된다 하면서 막 쫓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나의 길을 쭉 걸어온 사람이 유지 가능한 그런 사업을 쭉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딱 기회가, 그러니까 물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노를 계속 젓고 있는 거예요. 과학 유튜버 누구죠? 과학 유튜버인 분,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너 이제 막 잘 나가고 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노를 젓는구나." 막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궤도님. 궤도님이 그 말씀했죠. 근데 "나는 물이 들어오니까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물이 없을 때도 노를 계속 젓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뭐 남이 월천을 벌든 뭘 하든 간에 내 길을 꾸준히 계속 걸으면서 나의 그 신뢰를 몇 년이고 계속 쌓아나가는 거, 그게 진짜 사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고 이제 당장 이제 뭐 당장 이제 뭐 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찾고 하니까, 물론 이제 생존의 문제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도 어떤 돈 되는 것을 쫓는 것 자체, 저도 이제 돈 되는 것들을 계속 쫓아요. 특히나 고객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수준까지 하냐면, 고객이 이런 거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라고 물어봐도 제가 대표님, 그게 대표님에게 시간을 아껴 주거나 돈이 될 것 같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대신 "시간을 아껴 주거나 돈이 될 만한 거를 구축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돈 되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길을 쭉 한 사람이 정말 고객에게 정말 시간을 아껴 주고 돈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존과 안전, 저는 이제 생존을 좀 넘어서 안정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확장을 하거나 복제, 뭐 이렇게 전반적인 뭐 사업의 이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앞에도 말했지만 고객과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고,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게 도대체 뭐 무슨 소리냐. 뭐 뻔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래서 봐야 되는데, 나의 뭐 업을 찾아라 뭐 이런 말들은 많죠. 뭐 "내 길을 알아야 된다. 내가 뭘 할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그런 말도 있죠. "잘하는 일을 해라." 혹은 "잘하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좋아하는 일을 해라."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해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사실 두 개를 한 개만 선택을 해서는 사실 제대로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좋아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싫어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싫어 가지고 이 길을 포기하게 돼요. 반면에 내가 잘하는 일을 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일을 시작해서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해 가지고 그 어떤 우월감이나 자부심, 자신감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필드에 들어가면 이미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 잘한다."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그 잘하는 사람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서 또 나는 못하는 사람이 돼 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지속해야 되냐. 내 사업 아이템을 뭘 정해서, 이 사업 아이템이란 거는 그냥 뭐 AI 자동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AI 자동화 내에서도 수많은 갈래들이 있습니다. 갈래들이 정말 많아요. AI 자동화라는 건 사실 이제 어떤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인터넷 같은 겁니다. 저희가 뭐 인터넷 전문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인터넷은 당연한 거고, 그 인터넷의 안에 있는 어떤 무슨 여러 가지. 어 미리님, 그렇습니까? 미리님이 하려는 얘기랑 방향이 너무 똑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뭐냐, 좋아하는 것이나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반드시 중간에 그 넘지 못하는 산에서 좌절을 하게 되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좀 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처음에 시작하고 막 뭐 성과도 내고 막 신나고 재밌어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죽음의 계곡이 나타납니다.
이 죽음의 계곡에서 1인 사업가의 90%가 포기하고 폐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거를 견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템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탄식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전반에 걸쳐 가지고 내가 이거를 '아 나 왜 이러고 있지? 나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미치겠네.' 하면서 이 탄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 나의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탄식이 무엇인지 이 과거를 통해서 나의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몸이 되게 약했어요. 몸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에너지 자체가 부족해요. 에너지가 부족한데 남들이랑 비슷하게 성과를 내고 남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본질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남들처럼 성과를 내고 남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적은 에너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거를 이제 저는 20년 동안 미쳐 있었어요. 그게 엄청난 탄식인 거죠. '아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못났지? 난 이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를 이제 20년 동안 맨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발달하냐? 사람의 고통과 이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 엄청나게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대표들이 겪는 어려움이 사실 제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랑 결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 대표님들의 고통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방법들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AI 자동화 시스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제 탄식에 의거한 그 길인 겁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나오신 미리님 있죠. 미리님 굉장히 AI 막 이런 거 엄청 천재적으로 미친 듯이 잘하시죠. 저도 옆에서 보는데 그래서 진짜 '괴물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시는데 미리님의 탄식은 이제 그거죠. 남들에게 하도 퍼주는 거예요. 남들이 뭐 해 달라고 하면 막 몇십 몇백만 원짜리를 그냥 막 무료로 막 퍼줘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탄식이 쌓여왔던 거예요. 그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아 나 왜 이렇게 남들한테 퍼주지?' 하면서도 그걸 계속 퍼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이것이 바로 탄식입니다. 여기서 사업 아이템을 꺼내야만 반드시 그 죽음의 계곡,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식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식이 나오면 거기서 포기를 해요. 거기서 포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막 남들한테 내가 퍼주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러면 '어 나 왜 남들한테 퍼주고 있지? 안 퍼줘야지.' 하고 이렇게 막 뭐 끊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부터 안 퍼주겠죠. 근데 미리님 같은 사람들은 남들에게 '나 왜 퍼주지?' 하면서도 계속 평생을 퍼주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사람의 기질이란 게 있어요. 타고난 기질이 있고 그 기질 때문에 그것을 관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진행을 하다가 포기해 버리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통받으면서도 몇 년, 십몇 년, 20 년을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쌓일 수밖에 없을까요? 네. 전문성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내 평생에 걸친 전문성을 그대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탄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또 이게 탄식이란 게 내가 놓을 수 없는 기질이기 때문에 끌고 온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가 오더라도 난 이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죽음의 골짜기를 대부분 뚫을 수가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는 버티는 게 일인데 그 버티는 거를 90%의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손쉽게 내가 그냥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들 엄청난 인생을 걸 각오를 하고 '인생을 바치겠다.' 했는데 90%가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을 기반한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AI 자동화 업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탄식은 약점과 관련이 있죠. 약점 그리고 그것이 나다움을 만드는 거고 자기 이해를 돕는 거고 이렇게 자기 이해를 깊이 한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냐면 나와 동일한 고객들을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혹은 이런 대면 세일즈나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것들 그걸 통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럼 나와 같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으면 뭐가 좋냐? 이 고객의 진짜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못 해요. 한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이렇게 막 물론 이제 완전 전문가는 그런 거 안 가리고 다 하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초보 사업가 입장에서입니다. 초보 사업가 입장에서 내가 경험도 적고 어떤 맥락도 없고 맥락도 모르고 경험이 적고 한 상태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술은 뭐 AI 자동화 이거 좀 써 보시고 이렇게 지금 제 웨비나에 들어오실 정도 그 뭐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하실 정도면 정말 이 AI 업계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빠삭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실제로 구현을 해서 잘 쓰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내 일에 있어서. 근데 결국 수익화를 하려면 고객을 찾아야 됩니다. 고객을 찾아야 되고 그 고객 중에서도 나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되고 지불할 의향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지불할 이유가 있는 이런 고객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뭐 이제 고객을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객을 모으기가 어렵죠. 제일 어려운 거라서 고객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뚝딱뚝딱 만듭니다. 나 저 이런 사스 만들었어요. 저 이런 서비스 만들었어요." 막 올라오죠.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안 씁니다. 고객들은 내 시간을 써서 이거를 검증하려는 생각조차 안 해요. 무료로 쓰라고 해도 대부분 안 씁니다. 고객이 이미 충분히 있고 그 고객들이 성과를 막 내고 있는 그런 서비스만 쓰려고 해요. 그래서 '모객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인데 바이브 코딩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문제는 그 진짜 병목 진짜 문제를 찾아내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스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병목은 기술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의 병목은 고객 모집입니다. 그리고 고객 모집을 하려면 바이브 코딩을 할 게 아니라 세일즈와 마케팅을 해야 되고요. 근데 세일즈와 마케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랜 기간 걸쳐서 내가 이 시간을 들여 가지고 쌓아야 되는 거라서 당장에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엄청난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여기 있는 이 미리 님처럼 진짜 뭔가 미친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예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신의 병목은 고객 모집이다. 근데 이 마케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몇 년에 걸쳐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 당장 이거 수익화하고 수익화를 해서 뭔가 음 먹고 살아야 되고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물한 얘기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뭐냐면 저는 "거인의 등에 올라타라."라고 얘기를 해요. "거인의 등에 올라타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약간 좀 뒤쪽에서 나와서 요쪽 거인이 있네요. 거인이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MVP의 진짜 의미 저희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 개념이어서 MVP를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최소 기능 제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최소 기능 제품이라는 표현 때문에 약간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MVP의 이거는 이제 미니멈이죠. 미니멈 바이에이블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바이에이블 프로덕트인데 이 V가 최소 기능, 펑션이 아니고 뭐냐면 생존 가능한이란 뜻이에요. 생존 가능한. 어떤 제품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죠? 뭔가 막대한 뭐 투자를 받거나 뭐 그런 특이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고객이 구매를 하고 고객이 피드백을 주고 얘가 뭔가 돌아가고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겠죠. 즉 고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객에게 팔릴 만한 제품 근데 최소한의 팔릴 만한 제품이란 뜻이 정확한 MVP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릴 만한 제품, 팔릴 만한 제품이 뭐냐? 이 의미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모든 기능을 다 넣지 마라. 모든 고객을 타겟으로 하지 마라. 정말로 뾰족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시작해라. 이 얘기고
앞서 말씀드렸던 고객 모객에 대해서 나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MVP의 진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의 내면과 나 자신을 아는 것부터 채팅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괜히 뭐 그냥 나의 심리, 나는 마음이 뭐 어떻고 내 심리가 어떻고 이걸 하란 게 아니라 정말로 나 자신을 알고 그것을 고객과 마케팅으로 연결을 시켜서 수익화를 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정말 돈을 내고 쓸 만한 그 가치가 있는지 그것이 MVP의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적은 노력으로 리소스를 무조건 최소화해야 돼요.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이거 사스 만드는 거 제 리소스가 너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뭔가 저도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것저것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다 넣다 보니까 제가 보통 노션에서 CRM을 구현을 했을 때 DB가 한 6-7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사스를 구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DB가 지금 40 개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DB가 6-7 개인 거는 할 만해요. 근데 DB가 40 개인 거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 제가 너무 좀 과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상황이고 디자인이 투박해도 이건 뭐 제 얘기인데 저는 뭔가를 프로덕트를 만들 때 디자인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디자인은 오로지 UI 관점. UI 관점이란 건 뭐냐면 이 AI가 만든 티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은 그걸 쓰는데 불편해해요. 불편하고 뭔가 불쾌해합니다. 약간 모르는 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저는 딱 그런 것만 없애는 정도의 디자인만 해요. 되게 디자인이 뭐가 없죠? 디자인이 뭐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로지 제가 살아왔던 그 탄식이 고통 제거라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객들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막 뭐 예뻐 보이고 디자인적으로 막 화려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 관점인 거고 또 이제 디자인을 중요시하고 굉장히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은 또 본인의 탄식에 맞게 그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제 관점에서만 이렇게 한다. 중요한 건 뭐냐? MVP. 나와 결이 완벽하게 맞는 MVP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뭐 현실적인 AI와 수익화 스타일 찾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좀 박정용 대표님 학원 도메인을 기반으로 자신의 그 AI 자동화를 통해서 그걸 학원에 이렇게 뿌려서 학원을 다 먹고 계시죠, 지금. 학원을 그냥 학원 업계를 다 쓸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신이 몇 년 동안 쌓아온 이 신뢰를 바탕으로 AI 자동화를 얹으니까 미칠 듯한 그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A 타입이고 그게 아니라 저처럼 뭔가 아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기반을 쌓아야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에이전시를 통해서 내 기술력을 쭉 높여서 고객과 깊은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어 또 진짜 이제 미리님처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약간 지금 타입으로는 B 타입이거든요, 미리님이. 근데 약간 A 타입처럼 해요. 본인의 도메인과 신뢰를 엄청난 그 기술력과 미친 실력으로 쌓아 가지고 초단기 내에 이거를 하는 이런 이제 미친 천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있고 일반적인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방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단기에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데 뭐 제가 지금 사스도 하고 있죠. 아니 뭐가 안 쌓인 상태에서 사스 하면 안 된다면서요. 왜 당신은 사스를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무조건 고객이 먼저 모여야 뭐를 합니다. 고객이 모이기 전에 안 해요, 뭔가를. 그래서 바이브 코딩도 그동안 고객이 안 모여서 안 하다가 제가 딱 한 달 전부터 시작한 게 고객이 확보가 되고 나서 바이브 코딩을 뛰어든 거예요. 근데 이게 고객 모집이 "너가 어떻게 그걸 했냐. 말이 맞지 않지 않냐." 키맨 시스템이란 거예요. 키맨을 찾아야 됩니다. 이미
나 같은 사람 말고 이미 몇 년 동안 자신의 신뢰와 이거 마케팅적인 본인만의 그 성을 쌓아 올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 사람과 붙어서 해야 내가 어떤 나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고객을 먼저 모집하거나 하는 것들이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AI는 앞서 말한 것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0에서 1도 아니죠. 이게 제로 투 원이라고 하는데 제로 투 원이 아예 없는 거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AI가 해주는 건 1에서 100을 만들어주는 게 AI 자동화가 해주는 일이에요. 이것도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1을 갖춘 사람, 즉 어느 정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에게 붙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그 효과를 내기에 가장 좋다는 겁니다. 내가 AI를 사용해서 AI 자동화를 사용해서 당장 어떤 회사 사업체 대표가 되는 거는 어려워요. 그거는 0에서 1을 만드는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일입니다. 엄청난 경험, 시간,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의 일을 효율화시켜서 성과를 내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비교적 쉬워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 실력과 몸값이 J커브를 그렸어요. 정말 좋은 고객을 만나서 이미 본인만의 시스템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고객을 만나서 이 고객을 이 대표님의 일을 무한 복제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성과가 미친 듯이 나는 거죠. 매출이 막 올라옵니다. 한 달에 15%씩 올라가고. 왜냐면 이미 본질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본질이 너무 뛰어난데 제가 AI 자동화를 먹여가지고 그거를 복제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성과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게 아니라 어, 뭔가 아직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의 사람들을 AI 자동화로 하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 도움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걸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직접 대행을 하기보다는 교육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자신의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성과를 내게끔 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네. 고객의 신뢰를 이미 확보한 거인을 찾아야 되는데 또 여기서 이제 막히는 게 있죠. 아니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인들을 어떻게 찾아요? 이것도 좀 뭐가 있어야 찾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뭐냐면 2 단계 있죠. 여기에. 이거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고 있을 때 성과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키맨을 만났어요. 근데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이분은 왜 나를 선택했을까?' 이전에 다른 여러 개발자들도 만나서 소통도 해 보시고 시스템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다 뭔가 이제 잘 안 됐고 근데 저하고 딱 붙었을 때 이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되고 뭔가 이제 잘 맞는다라는 거를 바로 느끼신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저 이거 할 때는 지금 비즈니스 뭐 마케팅 세일즈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모를 때였거든요. 실력도 없었죠. 뭐 구축하긴 해도 제대로 안 돌아갔으니까 실력도 없을 땐데 뭘 보고 나를 같이 일을 하자라고 그런 좀 대단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내 업을 아는 거, 내 탄식을 아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자기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게 나를 남들에게 세일즈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 세일즈 배워보신 분들 많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상품 서비스를 팔지 말고 나를 팔아라." 왜냐면 그 상품 서비스는 제공하는 사람들이 나 아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AI 자동화 시스템 이것도 나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객 입장에서 '왜 나여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이 초개인적인 나 스스로를 아는 이 개념이 그분들에게 세일즈 포인트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데려다가 쓰고 싶을 정도로 파민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자기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거인의 눈에 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칠게요. 나 자신을 잘 알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비슷하고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사실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그거에 대한 자기 확신도 없어요. 왜냐면
고객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고객들에게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십니다. 대부분 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확률을 늘리고 한 번이라도 더 대화하고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한 번이라도 더 내 얼굴을 드러내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는 그 느낌을 잘 몰라요. 일을 같이 하고 싶다라든가 이 사람이 좀 좋다, 나쁘다, 나랑 비슷하다, 아니다 이런 감각을 사실 온라인에선 잘 못 느낍니다. 지금 이제 저를 온라인에서 보고 계신 이 모습도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달라요. 실제로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 저는 뭔가 온라인에서 판매가 거의 잘 안 됩니다. 온라인에선 제가 뭔가 클로징을 시키는 게 거의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고객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저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찾아야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만나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이 신뢰할 수 있는 집단에 들어가서 그 신뢰할 수 있는 집단 내에서 제가 이런 얘기한 0 에서 1을 이미 만들어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이런 대표님들을 그런 집단에서 찾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쉬운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네요. 핵심은 뭐냐면 지식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관계에 돈을 쓰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강의를 막 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본인 사업 뭐 에이전시 뭐 대행사도 하면서 그걸 또 강의를 하고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가끔씩 오프라인 강의 같은 거를 열 때가 있어요. 오프라인 강의 같은 걸 열 때가 있는데 그 오프라인 강의가 또 오프라인이니까 좀 가격이 많이 나가겠죠. 적게는 뭐 모임이면 그냥 5만 원에서 많게는 막 50만 원 이렇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그런 걸 최대한 참석을 하는 거예요. 참석을 해서 한 번이라도 오프라인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스레드글 그런 거를 올린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냥 '아 지식을 전달하고 그걸로 수익화를 하려는구나.'라고 생각을 보통 하지만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진짜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목적 외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나와 잘 맞는 협업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나와 잘 맞는 협업 파트너를 찾고 나와 함께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강의를 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강의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내 강의와 내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흡수할 거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수강생들이 누가 굉장히 흡수를 잘하고 누가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오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잘 따라오고 나와 말이 잘 통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 보통은 막 뭐 스레드에서 구인구직을 한다거나 뭐 사람인 이런 데서 채용을 한다거나 이러는데 내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서 내가 만약에 리크루팅을 하거나 협업 파트너를 찾잖아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것도 답이 위에 있어요. 이겁니다. 맥락. 이 수강생은 내 맥락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돈을 내고 와서 배우고 할 만큼의 엄청난 그 열의와 열정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맥락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고 열심히 흡수해요. 그럼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만의 어떤 또 기질이 있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 자신의 탄식이나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안다. 근데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 내가 너무 필요해. 그러면 이 사람을 당연히 데려와서 같이 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강의, 특히나 유료 강의, 그것도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참석을 최대한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쌓고 한 번이라도 더 나를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장점이 있고 당신의 맥락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이 키맨을 만날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돈을 내면 좋은 게 이런 키맨들에게는 온갖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막 그냥 무료로 뭐 커피챗 신청해 가지고 막 지식을 빼먹으려는 막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든 손해 안 보면서 이 사람의 뭔가를 이제 이 사람을 끌어들여서 뭘 하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실 뭐 커피챗이나 이런 걸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비용을 지불해서 그 관계의 기회를 잡는 게 좀 더 인상적으로 봤을 때 혹은 가능성적으로 더 높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지식에 돈을 쓰는 거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있죠. 많이 그냥 그런 것들 보고 내가 공부하면 되고 근데 공부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고 아무리 찾아도 지혜를 얻을 수 없는 부분들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돈은 관계에 쓰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외에도 어떤 아까 말씀드린 신뢰할 수 있는 집단 내에서 만난 사람들은 더 이제 그렇게 조인되기가 비교적 더 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 외부에서 만난 사람은 사실 한쪽의 어떤 개인 사정이나 어떤 일이나 혹은 변심에 의해서 다른 상대방을 너무 쉽게 배반할 수 있는 구조예요. 물론 이 사람도 배반한다는 사람도 사실 본인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 본인은 이제 배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실제로 뭐 배신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이 남겨진 사람은 배신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리스크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 간에 어떤 안전한 집단에 있거나 혹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강의를 한쪽이 한쪽을 이렇게 팔로워십을 발휘해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식으로 조인하는 게 비교적 안전한 협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의 집단. 그래서 온라인 위주보다는 오프라인이 좀 더 강력한 그런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의 장벽이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기술자보다 내 사업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뭔가를 이제 헌신할 수 있는 혹은 나와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한식을 공유하는 이런 사람들끼리 이제 붙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들로 저는 생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좀 뛰어나신 업계의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분들과 협업을 하고 거기서 제 이제 생존을 이어나가고 있는 방식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저는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B2C의 경우에는 많은 다수의 고객들에게 어떤 복제 가능한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이 되겠지만 B2C는 그런 신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가 사스를 바로 만들어서 판다고 해도 마케팅이 안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고객이 안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럼 B2C는 사실 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B2B로 정말 일부의 사람들을 찾아 소수의 나랑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가치, 나의 그런 전문성과 탄식 모든 걸 다 줘서 큰 가치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큰 비용으로 받는 게 초기 생존에는 더 유리해요. 장기전으로 갈수록 이런 에이전시 대행사 쪽은 줄여나가고 그리고 이런 B2C나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복제 가능한 상품 서비스를 하는 거 이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처음에 현금 흐름을 만들 때는 에이전시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 한 명의 고객에게 미치도록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리스크도 있어요. 리스크가 있는 게 이거가 제대로 먹히려면 진짜 좋은 고객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좋은 고객을 만나야 되고 좋지 않은 고객에게 만약에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좀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 뭐 거인을 어떻게 나와 함께 조인을 할 수 있냐 이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거인들을 내가 제대로 잘 보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해요.
콘텐츠를 많이 봐야 됩니다. 나랑 정말 결이 비슷한 사람이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함부로 조인했다가는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어려운 고객들도 만나고 안 맞는 고객도 만나보고 하면서 경험을 쌓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빨리 해서 빨리 빠져나오는 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실력 쌓을 때 제 한계를 볼 때는 온갖 고객들을 다 받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너무 좀 심하게 해 가지고 그 이후로 약간 좀 너무 고객을 좀 많이 따지는 또 그런 부작용도 있긴 한데, 항상 이제 고객 돈 준다고 다 나에게 맞는 고객이 아니라 정말 나와 결이 맞는 고객, 그리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고객을 만나서 내가 헌신하게 되면 바로 J 커브를 그리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한 명의 고객 뒤에 있는 100 명의 고객이 있어요. 한 명의 고객의 문제들을 정말로 제대로 해결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과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뒤에 있는 100 명의 고객들이 나에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정말 중요한 거, 제가 놓치고 시행착오했던 거, 문제만 해결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들을 무조건 콘텐츠로 남기세요. 제가 지금 막 무료 웨비나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고객의 문제를 하나라도 더 해결해야 될 시점에 지금 이렇게 막 뭔가를 하고 웨비나를 준비하고 웨비나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가치를 알리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누락해서 또 한 시간을 얼마나 잃었을까 생각해 보면 한 6 개월, 1년 정도 시간을 잃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계속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력을 쌓는 데만 계속 매진을 했었지, 이거를 배포하고 이렇게 콘텐츠로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크게 당시에는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안 하면 저기 어디 크몽 숨고에 있는 뭐 시간당 5,000원, 시간당 10,000원씩 받고 막 저렴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내가 하는 진짜 이 가치 있는 거랑 두 개가 구별이 안 돼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그 나에게 신뢰를 줄 만한 게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콘텐츠가 쌓여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뭐 다른 여타 사람들과 제가 하는 서비스가 아무런 차별점을 느끼지 못하고 저는 그냥 저가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와 그 기록들을 꾸준히 몇 년에 걸쳐서 쌓으면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계속 쌓아나가는 거, 이게 바로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을 갖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너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나 시행착오를 겪고 잘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 해결을 하면서 그 과정들을 다 이렇게 배포를 하고 그 뒤에 있는 100 명의 고객들을 나에게 끌고 올 수 있는 이 콘텐츠의 힘, 그리고 한 명의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의 힘,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간,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원하시는 그런 수익화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수익화 얘기를 한다고 하고서 뭔가 막 사람의 내면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뭐 키맨이니 거인이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정말 본질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하고 이게 너무나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귀한 시간 다들 저녁에 내서 와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명 뒤에 정말 100 명이 있을까요? 네. 1 명 뒤에 정말 100 명이 있고요. 그 과정들을 잘 내 콘텐츠로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 정말 좋은 고객 같은 경우 어떤 고객이냐면 본인만의 인플루언싱 능력이 있는 고객이면 사실 가장 베스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초반에 좀 썼던 방법인데, 이미 제 고객이 같이 일하시는,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발견한 이 거인, 이분이 이미 본인 강의도 하시고 본인 도메인에서도 엄청난 전문가고
다른 사람 같은 업종 사람들에게 강의를 할 정도면 정말 이 분야 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분과 이제 붙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분의 문제를 딱 해결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분 밑에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도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제 콘텐츠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 콘텐츠도 없어도 이렇게 다 자동으로 인플루언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베스트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한 명의 고객에 대해서 내가 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콘텐츠로 계속 뿌리잖아요. 그럼 그 콘텐츠에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고객들이 계속 끌려오게 됩니다. 계속 끌려오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 사람들은 네 의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고객 모집이 안 된다면 정말 안 된다면 제가 초반에 했던 것처럼 제가 9 개월 동안 돈도 안 받고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고객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기 전까진 제가 돈을 안 받겠다고 하고 계속 일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일을 하고 있으면 새로운 고객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미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랑. 무료로라도 내 노동력을 써서라도 무료로라도 하고 있으면 뭔가 막 하고 있고 뭔가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객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고객이 저를 보더니 '어 이 사람은 이런 거를 하고 있네. 나도 이 사람하고 같이 해 볼까?' 아직 좀 초보인 것 같고 초반이어서 너무 막 비용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도 크지 않을 것 같고 '한번 같이 조인해 볼까? 안 되면 뭐 다시 금방 파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을 또 잘 봐 가지고 좋은 고객들을 이렇게 만나서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심이인데 고객이 인플루언서이기를 바라는 게 욕심 같지만 저도 작년에 어떤 분이 X에 올린 글로 계속 연락이 오긴 합니다. 네. 그냥 X 트위터 쪽에 이미 이제 어떤 글을 올리셨고 그걸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연락이 오고 있으면 실제로 그분하고 직접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연락을 오고 있다. 나 이런 글 썼더니 막 사람들 문의가 들어온다." 이런 거를 또 콘텐츠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버트 치알디니 이름이 맞나요?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좀 유명한 책이 있죠. 설득의 심리학에 보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란 게 있잖아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란 게 딱 그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막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계속 막 문의가 많이 오고 있구나. 뭔가 실력이 있을 것 같고 '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오고 있다고 지금 써 주신 이 내용을 막 X에 다시 올리거나 스레드나 아니면 여러 군데 이렇게 퍼뜨리는 방식으로 해서 내가 사회적 증거를 계속 스스로 이제 입증하는 그런 방식을 쓰면 정말 더 많은 고객들과 컨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1 시간 반이 지났네요. 네. 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없으시면 이만 오늘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좀 긴 시간 오래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